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지난해 무더위 때문에 역대급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더 더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에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네. 올해 더 더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5월부터 좀 이례적인 날씨를 보였습니다. 5월에 그 폭설이 내리는 좀 이례적인 날씨를 보이더니 5월 말에는 강릉 지역에 33도를 기록하는 좀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무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봄철은 보통 그 엘니뇨가 그 쇠퇴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 지역에 해수온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폭염이나 장마와 같은 좀 극한 기상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기상청의 그 1개월 기상 전망 예보에서도 6월 경우에 지금 평년 기온이 한 20.7도 정도 되는데 좀 이보다 좀 높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예, 저 아래쪽에서 벌써 더운 바람이 다 만들어져 있군요. 네. 예. 작년에 정말 더웠습니다. 뭐 갈수록 계속 폭염 일수가 높아진다는 뭐 뉴스를 많은 분들이 잘 보고 계신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좀 준비해온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 그림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1991년도부터 30년 동안에 지금 그 10년간의 폭염 일수의 좀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최근 5년간의 좀 폭염 일수의 좀 변화를 보면은 2000년 이전 대비 영서 지역 같은 경우 약 한 1.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1.6배 정도 증가를 한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폭염의 지속 일수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990년 대비 2000년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9.3일로 약간 폭염 지속 일수가 3.2일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동 지역은 한 6.6일로 지속 일수가 한 2.4일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짜상으로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로 그 네, 더위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무더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은 일단 과학계 설에 의하면은 일단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지구 온난화나 그다음에 그 엘니뇨와 같은 어떤 대기 흐름의 좀 변화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고기압과 고기압이 상층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열돔 현상도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러한 현상들은 약간 이제 국지적인 어떤 폭염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상승, 대륙권 상층의 그 제트 기류라고 있는데 이 제트 기류의 역할이 그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현재 지금 북극 기온이 많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좀 제트 기류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원인은 좀 예년보다 어떤 폭염을 더 강하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또 빈도도 더 많아지게 되게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계절마다 자연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나 폭설도 있고 여름에는 지금 폭염도 거의 재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재해라는 개념이 약한 편이죠. 폭염도 자연재해 이제 기본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재난하면은 이제 풍수해나 어떤 지진 같은 거를 좀 떠올리실 텐데 이 폭염을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자연재난 중에서 어떤 그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게 또 폭염이고요. 그 수치를 봐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약 2,800명 정도의 그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 동안에 약간 7명 정도가 좀 사망을 했습니다. 매년 좀 꾸준하게 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불행하게도 2021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 지역에서 한 해 동안 3명이 사망을 해서 예. 전국에 좀 1위라는 좀 불명예스러움을 좀 안았고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폭염보다 나은 게 한파라는 또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그만큼 좀 폭염은 어떤 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좀 무서운 재난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폭염으로 나타나는 피해들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먼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 게 이제 그 일사병이나 열경련, 그다음에 열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뭐 열사병으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에 좀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여름철에 기온 1도가 오르게 되면은 그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약간 2% 정도 증가한다는 지금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야간에 많이 겪는 열대 현상, 예. 이런 열대 현상 같은 경우 이제 불면증에 또 시달리게 만들고 어떤 그 불쾌지수나 뭐 피로도도 높아지게 따라서 어떤 뭐 우리 신체에 좀 생체 리듬의 어떤 그 변화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여름을 앞두고 매년 발표하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폭염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좀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들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어떤 그 쪽방촌이나 그다음에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냉열기기나 같은 어떤 에너지 지원 사업 같은 좀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온열 질환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장소가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 이동식 좀 폭염 쉼터를 설치해서 누구나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마다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네. 좀 이런 인력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폭염 발효 시에는 좀 예방 수차 활동을 좀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는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폭염이 오면은 이런 그 방문 주기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어떤 그 방문 간호사들의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업무까지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이러한 인력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좀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취약계층이 일반인에 비해서 폭염에 대한 피해가 좀 4배 정도 높습니다. 예. 따라서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낮에는 농사일이나 좀 외부 활동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활동, 작업 중에 어떤 그 온열 질환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제 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뭐 농촌 지역에 좀 부모님을 두신 우리 자녀분들은 네. 하루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드리는 것도 폭염 예방에 좀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